그러면 혀끝 달콤 쌉싸름한 러브스토리 탑10 10위의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요? 김PD 형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네. 형 원빈 성대모사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사랑 내가 사겠어. 웃기지 마. 지금 뭐라고 씨부리나? 사랑을 돈으로 확 싸버리나? 사겠어. 10이나 싸버리나? 이거 돈 얘기 나오는데 똑같다. 그렇죠. 오, 훌륭한데? 얼마면 돼? 돈으로 사버리나? 역시 진욱이. 한 달 동안 연구했어. 네, 가슴이 화가 닿았어요. 네. 사브리나입니다. 사브리나가 경상도 사투리였군요. 사브리나. 예, 사브리나 영화가 두 편이에요. 두 개죠. 예, 1954년작이 원작이고요. 예, 그리고 1996년에 리메이크가 있죠. 네, 리메이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흑백 영화는 좀 제끼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96년작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근데 이제 이거 빌리 와일더의 원작을 무시할 수는 없고 위대한 배우들이 위대한 영화를 만든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약간 다른 점 같은 것들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96년작 95년 아니야? 95년작이네. 95년입니다. 네. 95년작을 그러면 소개를 해볼게요. 네. 감독은 시드니 폴락 감독. 아이고. 네. 이게 95년작이 최신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벌써 25년이 지났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고전이 됐네요. 고전이죠. 그리고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이미 나이가 엄청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 어떤 시간의 흐름이 너무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지면서 해리슨 포드? 예. 그렇죠. 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대저택. 네? 어떤 아주 부자 가문이 있죠. 네. 레러비 가족. 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 라이너스 역으로 해리슨 포드가 나오고요. 네. 둘째 데이빗 역으로는 그렉 키니어가 나왔습니다. 그렉 키니어. 네, 여기서 그렉 키니어 재밌어요. 그렇죠. 그렉 키니어. 네, 그리고 사브리나 역으로 이제 그 집에서 운전하는 기사의 딸. 그렇죠. 네, 사브리나 역으로는 줄리아 오먼드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 역으로는 존 우드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사브리나의 아버지. 네. 그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되게 깜짝 조연이 한 명 보이죠. 지금 보면 보이는 진욱이 닮은. 그렇죠. 폴 지아메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완전히 단역으로. 네. 거기 이제 하인은 아니고 거기 이제 그 집에 그 서번트죠. 서번트라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폴 지아메티가 나오는데 당시에는 볼 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면은 딱 보이죠. 네, 지금 이제 아주 유명해진 배우가 됐으니까. 그 저희 사이드웨이스에서 그 주인공 소설가. 네, 사이드웨이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폴 지아메티가 나오고. 시드니 폴락 감독은 이 원작을 만든 빌리 와일더 감독만큼 거장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영화 잘 만드는 감독 이렇게 됐는데 돌아가셨고. 네. 200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오네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원래 원작 50년대 원작이 이제 클래식이고 새로 리메이크한 거가 최신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신작이 이제 25년 됐으니까. 이제 얘도 그 클래식에 편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옛날 오리지널 그 흑백 영화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요. 살짝. 그 대표적인 러브어페어 같은 거잖아요. 러브어페어도 그렇고 이제는 좀 그런 약간 혼동이 오네요. 그래서 추천을 해줄 때 오리지널을 봐라. 최근 거 보지 말고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최근 게 굉장히 몇십 년 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제가 이번에 영화 두 편을 다 보고 왔거든요.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우리 지금 이 현 세대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95년작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의 삶이 더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근데 또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또 옛날에 또 고색 창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찾아보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시할 수 없고 특히 배우로 따지자면 원래 오리지널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이나 험프리 보가트 같은 사람, 그다음에 윌리엄 홀든 이 셋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무게로 보면 옛날 세 분은 다 네. 정말 위대한 별이 된. 그렇죠. 아니 지금 이 95년작에도 위대한. 근데 이제 해리슨 포드는 이제 별이 된 거고 줄리아 오먼드는 사실 요때 90년대를 끝으로 약간 이제 활동을 좀 안 하시고. 그래도 사브리나로서 너무 이렇게 그리고 나는 모자름이 없잖아요. 나는 그때 90년대 이걸 봤을 때 네. 되게 실망했거든요. 특히 데이빗 역의 그레키녀랑 줄리아 오먼드가 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데이빗 역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레키녀 그 리틀 미스 선샤인 보고서 내가 반전이 있었다 그러죠. 그때부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브리나 보고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네. 그런데 옛날에 이 데이빗 역의 그레키녀가 했던 걸 옛날에 윌리엄 홀든이거든요. 윌리엄 홀든 진짜 대배우고. 그다음에 오드리 헵번이 네. 정말 사람의 눈을 사로잡거든. 제가 이번 학기 강의하면서 그 옛날 뮤지컬 영화들 뭐 이런 거 보라고 학생들한테 시켰는데 그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뭐 퍼니 페이스 같은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마이 페어 레이디 같은 거. 학생들이 너무 옛날 영화라서 막 촌스럽고 그러는데 오드리 헵번에 관해서는 다들 입을 모아서 감상문을 내가 쭉 읽어봤는데 오드리 헵번 너무 아름답다고. 제가 이번에 그런 학생의 기분이었네요. 아 그래요? 저는 사브리나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두 편 다. 두 개 다? 근데 역시 최근작인 25년 전 95년작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54년을 봤는데 54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오드리 헵번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오드리 헵번이란 배우, 이 대배우의 이 온전한 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집중해서 본 거. 그렇죠. 이름은 유명해도 사실 영화를 제대로 본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저는 와 이거는 오드리 헵번이란 배우가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센세이션이었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눈을 사로잡는데 아이콘이죠. 그러니까요. 아이콘인데 시대를 앞서갔어. 오드리 그러니까. 헵번. 그렇게 오드리 헵번 영화를 딴 걸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그렇죠. 딱 이렇게 사실 본 적은 없어요. 로마의 휴일을 보세요. 그 봤죠. 그러니까 로마의 휴일도 어떤 완전히 온전히 다 보진 않았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예, 로마의 휴일 같은 영화 보면 근데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나. 네. 근데 이 사브리나는 진짜 당돌함이 그렇죠. 와 이 당돌함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 밖으로 막. 그래서 내가 옛날에 90년대 리메이크된 사브리나를 보고 예? 되게 실망해가지고 막 좀 혹평을 했어요. 당시 뭐 나도 어렸지만 너무 이거 원작에 누를 끼쳤다. 막 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보니까 95년 것도 참 좋다. 시드니 폴락이 참 명장이다. 저는 95년작을 먼저 보고 이제 54년작으로 갔는데 처가장도 이거 지금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사브리나를 보긴 본 것 같은데 그치. 너무 오래돼가지고 붙였구나 90년대 기억이 이렇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보는 기분으로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 근데 저는 너무 95년작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좋죠. 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동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95년작은 확실히 뭐 이렇게 사업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렇죠. 좀 다르죠. 사업하는 아이템이라던가 그리고 달라요. 또 뭐 이렇게 파리를 다 다루는 방식이라던가 그렇죠. 패션의 뭐 이런 원작은 이제 요리 배우러 가는 요리고,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너무 올드해. 그리고 저는 54년작을 보면서 조금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되는 장면이 그 막 이렇게 동양인들에 대한 어떤 하대하는 어떤 그런 그럼요. 이때 뭐 분위기라던가 그런 감수성은 제로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여성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95년작 보는 게 답이다. 저도 95년 추천 강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54년작은 정말 오드리 헵번만 너무 보이는 거예요. 험프리 보거 같은 거 괜찮아? 근데 너무 늙었어. 일단 그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험프리 보거트 너무 늙었고 그러니까. 윌리엄 홀든조차도 좀 안 어울려. 그렇죠. 아니 데이빗은 사실은 되게 이렇게 젊고 이렇게 막 생기 발랄하고 또 이렇게 여자들한테 막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근데 사브리나의 그 코드가 있어요. 사실은 이 라이너스와 사브리나는 원래 이 사브리나 페어라는 극에서도 거의 원조 교제 느낌의 나이 차이고 이 영화에서 이 배우들의 나이 차이도 원작도 거의 30살. 여기도 30살. 그거에 맞게 한 거긴 30살 차이 나는 아버지 뻘의 남자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 험프리 보가트도 그때 이미 늙었을 때 한 거거든. 오드리 헵번은 젊고. 근데 험프리 보가트는 너무 늙어 보여가지고 아니 그래도 저는 해리슨 포드를 보면서는 좀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해리슨 포드도 저 정도 늙었으면 괜찮겠다. 근데 험프리 보가트는 진짜 너무 주름이 쩔쩔. 해리슨 포드가 우리 엄마랑 동갑이니까 42년생. 근데 이 영화 95년이니까 53살에 찍은 거죠. 그 줄리아 모먼드는 20대 초반이었고. 비슷하게 한국이 맞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건데 험프리 보가트는 너무 이제 늙어 보여. 그가 있죠. 그리고 저도 진짜 말씀대로 95년작이 좋았던 건 이 캐릭터들의 균형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누구 하나 막 너무 튀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어울려 보여요. 그게 나는 이번에 보면서 이 역시 감독이 시드니 폴락이 이 사람이 좀 배우로 출연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약간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굉장히 연출을 잘하는. 물론 이제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뭐 세계적인 명장이 되고 감독상도 받고 막 그랬지만 그 투시, 전 투시 그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투시랑 그 70년대 이 영화 하기 한참 전에 젊을 때 만든 영화 중에서 최 과장이 좋아하는 더 웨이 위 워, 추억 그런 영화들 보면 이 어떤 로맨스를 바라보는 눈길이 굉장히 남다른 감독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랑의 사랑꾼이에요. 사랑꾼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이름이긴 해요. 폴락. 그 시드니 볼락이라며. 폴락이 맛있는데. 시드니 볼락이라고 그랬고. 그때 이 영화 봤을 때는 시드니 폴락 팔팔했을 때인데 지금 이제 다시 보니까 돌아가셨고 해리슨 포드도 이번에 오스카 시상식에서 보니까 이제 뭐 나이 80이잖아. 그렇죠. 우리 엄마랑 동갑이니까 팔순이신잖아. 그러니까 이제 리메이크한 사브리나도 고색이 창연한 영화가 됐어요. 그쵸, 사실 중간에 보면 막 그 파리 가가지고 막 그 스티비 원더 노래 나오는데 라이트에서 춤추고 이런 거 보면 막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지금 20대가 보면 그렇죠. 이 사브리나가 진짜 오래된 영화라는 느낌이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흑백 영화 보던 그런 감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에이징이 되었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느꼈지만 아무튼 이 스토리 구조랑 이 설정 자체는 참 그 동화 같고 약간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기는 하죠. 그쵸. 그런데 뭐 그런 거 다 제하고 참 아주 달콤 쌉싸름한 로맨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화 같다고요? 우리 꾹 참고 있던 김 PD 형이 이게 뭐, 동화 왜, 같다고. 이게 동화 같다고요? 아니, 김PD 형이 지금 할 얘기가 많은가 봐. 많아요. 형. 너무 얘기가 너무 동화잖아. 이게 사실 이게 동화 현실 같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설정이랑 스토리를 사브리나가 왜 어떻게 됐는지. 사브리나의 네. 아버지가 일하는 그 대저택 그 집안 레러비 집안이 있어요. 네. 그 레러비 집안은 이제 95년작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95년작. 네. 그 원작에서도 레러비예요. 네, 레러비이긴 한데 그 원작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레러비의 아버지가 그렇죠. 예, 95년작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그런 몇 가지 설정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원작은 엄마 아버지가 다 계시고. 네. 근데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그쵸. 나오시죠. 예. 어머니는 역할이 없고. 네. 사브리나 페어차일드는 어릴 때부터 이 레러비 가에서 이제 쭉 살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하인. 그렇죠. 운전기사죠. 셔퍼죠, 셔퍼. 네. 여기서는 이제 서번트라는 말을 써요. 뭐 그 영화에서 맨 처음에 영화의 이제 도입부에 이 집안이 얼마나 그 부유한 집안인지를 설명하는. 그 왕궁이에요, 왕궁.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실내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실외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죠. 실내 테니스 코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실외 테니스 코트를 관리하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렇죠. 원작이랑 똑같은 구조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화려하고 부유한 이 생활을 사브리나는 늘 동경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이 집안은 늘 레러비 가족은 파티로 되게 유명한 집안인데 그렇죠. 막 그 화려한 파티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늘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곤 했죠. 근데 사브리나는 이 집안의 둘째 아들 데이빗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흠모하죠. 네. 네. 완전 짝사랑. 뻑 빠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데이빗은 사실 뭐 이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그렇죠? 나쁜 놈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냥 플레이보이예요, 플레이보이. 네,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그러니까 쉽사빠. 그렇죠. 쉽게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이제 얘가 늘 하고 있는 루틴이 뭐냐면 자기가 막 파티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발견되면 그 여성과 춤을 추고, 그렇죠. 그리고 그 여성에게 이제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집에 온실에 일광욕실, 온실이죠, 온실. 이렇게 식물들을 키우는 네. 그 온실로 유인을 해요. 샴페인. 예, 먼저 가 있으라고 하죠.
네. 그런 다음에 샴페인 하나를 들고 양쪽 그 엉덩이 주머니에 와인잔을 두 개, 딱 샴페인 잔을 딱 두 개 엉덩이에 넣은 다음에 그렇죠. 무슨 음악을 틀어달라고 그렇죠. 밴드한테 부탁을 해놓고 네. 자, 이 음악을 꼭 틀어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기는 그 온실로 가서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어떤 이 루틴을 늘 갖고 있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게 이제 원작에선 네. 온실이 아니고 테니스 코트죠. 예. 그렇죠. 실내 테니스죠. 테니스 코트로 가고 네. 95년에서는 테니스 코트는 좀 그러니까 네. 온실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늘 지켜봐요. 사브리나는 나무 위에서. 알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 남자의 루틴을 알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가 나였으면. 그렇지. 그걸 또 꿈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아빠가 애를 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유학을 보냅니다. 예. 예. 이제 파리로 가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빗의 방으로 가서 그렇죠. 데이빗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 또 우연히 데이빗이 아닌 라이너스가 그 방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문 뒤에 있는 그렇죠. 송신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백이. 근데 이 시는 이제 원작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르죠. 네. 네. 원작에서는 오드리 헵번이 죽으려고 하죠. 그렇죠. 자살하려고. 자기가 사랑이 깨지고 파리로 떠나는 그 우울감에 네. 그 차고에 있는 차들을 다 시동을 걸어놓고 그렇죠. 네. 그 가스를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뒤에서 좀 과욕하죠. 네. 네. 그 원작에선 그래. 근데 그걸 홈프리 보가트가 발견해서 네. 구해주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리메이크에서는 이제 해리스 포드가 뒤에서 문 뒤에서 이렇게 네. 고백을 듣고 예. 나 그거 뭐 이렇게 나중에 동생에 대한 사브리나의 마음을 그냥 아는 정도로 얘기가 그냥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죠. 네. 근데 사브리나는 이제 파리로 건너가요. 네. 그래서 파리에서 패션 업계에서 그렇죠. 일을 좀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배우면서 카메라를 좀 배우는 예. 것 같아요. 네. 반 정도 파리지행이 돼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여성으로 음. 이제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2년인가 갔다 네.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사브리나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데이빗은 어떤 되게 또 좋은 집안의 그 타이슨 집안. 예, 타이슨 집안. 우리가 타이슨 하면 이렇게 핵이빨. 그렇죠. 예, 핵이빨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타이슨은 다이슨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자 업계의 이제 큰 손. 네. 예, 정도 그렇죠. 되는 집안인데 그 집안의 딸과 이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형인 라이너스는 그 결혼을 앞세워서 타이슨 가문과 이렇게 기업을 합병하려고 하는 그래서 10억 달러라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사브리나가 돌아옵니다. 네. 근데 사브리나가 너무 세련된 모습으로 선글라스 다 끼고 그렇죠. 예쁜 옷을 입고 돌아온 사브리나를 보고 데이빗 둘째가 한눈에 또 쉽사빠가 되는 거예요. 쉽게 또 사랑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쉽쇠가 이 사브리나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배경이 뉴욕 근처죠. 뉴욕 네. 근처 롱아일랜드. 롱아일랜드인데 거기 이제 역에 와 있는 거를 데이빗이 지나가다 발견하고 네.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네. 원작에서는 이제 이렇게 무게차에 타고 있고 네. 스포츠 같은 거, 이 편에서는 페라리 같은 페라리요. 거, 예. 빨간 페라리. 예. 그런 걸 타고서 하여튼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근데- 몰라 봅니다. 예. 그렇죠? 사브리나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몰라봐요. 네.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봤는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 동네 사시는 분이면 어느 집안 사람이냐 그렇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웬만한 예쁜 여자들은 다 아는데 네, 뭐 그렇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자기 집에서 살던 사브리나였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 번 시작된 이 사랑의 그 엑셀레이터가 멈추지 않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날 밤에 파티가 이제 또 있는데 어머니의 생신 파티죠. 그렇죠. 네. 예, 그 생신 파티에 사브리나를 초대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빗이. 그렇죠. 그럼 이제 사브리나는 맨날 나무 위에서 이렇게 보던 그 파티를 자기가 직접 참석하게 되는 드디어 그렇죠. 초대를 네.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데이비드와 춤을 춥는 거예요. 예, 춤을 추고 데이빗의 루틴에 그 루틴에 예, 네. 예, 샴페인 그 루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목격한 예. 이 라이너스. 엄마와 예. 형이 그걸 보고서 그걸 이제 막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와인잔 깔고 앉고 뭐 들어누워 있고 그새 라이너스가 접근해서 네. 얘네 둘의 연결을 막으려고 네.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서 사업가 마인드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업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이 동생과 사브리나를 떨어뜨려 놔야 되는 그렇죠. 어떤 그런 이제 임무가 자기에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접 뛰어들어서 그래서 못되게 이렇게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런 신분상의 큰 차이가 있고 그러면 뭐 이렇게 큰 돈을 줘서 돈 이렇게 봉투 앞에 놓고 불사대기 때리고 그렇죠. 얼마면 되겠어. 그렇죠. 김치 싸대기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주 젠틀하게 그러니까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사브리나가 빠지게 만들어서 같이 파리로 가서 버리고 올 생각으로 그렇죠. 그런 계획을 짜고 사브리나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뭐 이것도 나빠요. 근데 여기서 사브리나가 이미 그 얘기를 해. 그렇죠, 했죠. 하면서 원작에서는 어디 오페라 보면 이게 둘이 연결되는 걸 막으려고 돈을 제시한다. 뭐 그게 이제 나오면서 한번 약간 트위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 리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형이 얘한테 관심이 있나?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싸늘하게 정말 사업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사브리나가 이제 상처받고 뭐 이러다가 그 마음이 가짜는 아니었다. 그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들이 나옵니다. 누군가 달리고 누군가 공항에 가고 막 이러는 게 나와요. 사브리나. 자, 사브리나는 이 여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연극이었어요. 그죠? 사브리나 페어라는 사브리나 페어는 이제 페어리 그 요정. 사브리나라는 요정의 이야기. 그 얘기고 그게 이제 이 원작 54년 나오기 1, 2년 전에 공연이 됐던 연극이었는데 빌리 와일더가 이 천재적인 감독이 빌리 와일더는 사실 시나리오 작가기도 하잖아요. 아주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썼죠. 근데 이걸 보고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영화 자기가 프로듀스까지 해가지고 영화가 엄청 히트했어요. 그때 당시에 54년에 우리 6.25 동란이 끝난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그렇긴 하네요, 진짜. 그리고서 이제 95년도에 리메이크가 나온 거죠. 시드니 폴락의 나 정도면 빌리 와일더의 원작을 한번 손을 대볼 수 있겠다. 나 정도면 할 수 있어 하고 했고 히트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봤던 나의 감상이 많은 평론가들과 좀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줄리아 오먼드 괜찮은데 오드리 헵번에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지. 그리고 뭐 그렉 키니어도 좀 너무 윌리엄 홀덴이랑 좀 닮은 배우로 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어요 당시에. 나도 그러고 그냥 지나갔지. 근데 지금 봤더니 두 개 다 똑같이 훌륭하다고 보고 일단 여러분들이 좀 먹기 편하게 95년도 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드리 헵번도 한번 보시라 뭐 이거고 이 95년도께 원작을 능가했던 거는 내가 봤을 때 음악 존 윌리엄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수려한 음악이 계속 시종 깔립니다 역시. 근데 원작에서는 이제 뭐 오디오도 안 좋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왜 이 데이빗이 자기 그 온실에 가면 틀어달라는 음악 있잖아요. 그게 원래 원작에서는 Isn't it romantic 이 아주 오래된 그 재즈 스탠다드잖아요. Isn't it romantic이라는 음악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존 윌리엄스 다 썼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은 스팅이 주제가를 부르죠. 그렇죠. 문라이트라는. 근데 이게 뭐 크게 히트하지는 않았어. 존 윌리엄스가 야심만만하게 썼는데 엔딩 크레딧에 이렇게 쭉 깔리는 스팅이 부르는 노래가 문라이트라는 곡이고 거기 이제 나왔던 곡들이 존 윌리엄스가 직접 작곡한 노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악은 참 좋아요. 그리고 사브리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이제 그게 내가 제일 큰 이번에 봤을 때 반전이 사브리나였는데 당시에 줄리아 오먼드가 사실은 그 뭐 퍼스트 나잇 있죠. 카멜롯의 전설. 거기 저기죠. 리처드 기어 나오고. 리처드 기어하고 션 코너리 맞아. 그런 거 했을 때 정말 되게 혜성같이 나타난 배우였고 되게 지적이고 좀 그런 배우긴 했어요. 막 뜨는 배우긴 했는데 너무 성급한 캐스팅이 아니었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 나 다시 보고서 줄리아 오먼드가 참 지금 보니까 참 아름다운 여성이었구나. 그리고 뭐랄까요 사브리나랑 되게 어울렸다. 25년 지나서 다시 또 각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년의 사브리나는 정말 당돌하고 통통 튀고 이걸 오드리 헵번이 너무 잘 소화했다.
그래서 너무 오드리 헵번만 보이더라 라는 느낌을 받았고 95년작은 균형감이 캐릭터당 잘 잡혔고 또 하나는 각색을 확실히 현대 좀 지금 감성에 맞게 좀 연출 그러니까 중간중간 장면들을 좀 잘 바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파리로 갔을 때 사브리나가 파리에 갔을 때 데이빗을 떠나 있음에 너무 그리워서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95년작에서 큰 사진 네, 그 사진을 딱 붙여놓는 것 자체도 아 저럴 수 있겠다. 근데 그 사진들이 이제 이 파리에서의 추억들과 이렇게 조금씩 가려지긴 하는데 나중엔 눈동자 남잖아요. 근데 사실은 파리에서 있으면서 패션이라고 촬영하고 하다가 이 연출 이제 감독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썸씽이 있고 그러니까 좀 사랑을 나누는 95년작에서는 이제 줄리아 오먼드가 보그라는 잡지 있죠. 그렇죠. 그 잡지사에 취직을 한 거야. 학교로 간 게 아니고 그 잡지사에 이제 약간 그 FD 같은 걸로 가서 일을 하는 거죠. 95년에선. 그래서 이제 조연출처럼 이렇게 막 무대에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스텝처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연출하는 감독하고 살짝 눈이 맞았습니다. 촬영 감독이요. 네, 촬영 감독이요. 저는 근데 거기서 좀 좋았던 건 그거였어요. 원작에서는 이 사랑에 빠진 오드리 헵번이 데이빗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요리를 실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신 지금 사랑에 빠져서 지금 이 요리를 망쳤다. 그 옆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기로는 당신의 근데 표정을 보니 불행한 사랑을 하는 것 같다. 그렇죠. 행복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스플레를 태우고 불행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스플레를 5분조차 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분을 안 키죠. 네, 근데 그게 95년작에서는 사실 이렇게 러브씬, 키스하고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이 사브리나가 약간 밀쳐내는 것 같은 미안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막 약간 무르익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그 남자가 알아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가 딱 밀어내는 그 과정에서 아 지금 봤더니 당신이 집중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침대에서의 이런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당신 머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머리를 톡톡 치는 요런 게 이런 각색들이 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오히려 54년작보다는 정말로 95년작이 훨씬 더 조금 와닿지 않았나. 나는 그 요리 그거가 더 마음에 들던데. 서정적인 이런 표현으로는 요리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참 그 파리에서 그 요리 그 선생님 있잖아. 네. 그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 그때 라따뚜이 할 때 얘기했었나 모르겠는데 라따뚜이에서 그 조그맣고 이렇게 수염난 그 요리사 있잖아. 네. 그 요리사 캐릭터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똑같이 생겼잖아. 글쎄요. 오반가요? 네. 라따뚜이에 왜 그 조그만 네, 그 뭐 눈 알아요. 악역 요리사 있잖아. 네. 똑같이 생겼어. 그 프랑스 악센트. 그러니까 라따뚜이가 가져왔다. 저는 그 95년작에서 좋은 부분은 파리에 가 있는 사브리나의 모습을 실제 파리에서 촬영을 했다라는 거. 그렇죠. 네, 실제 파리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실제 파리의 어떤 그 분위기를 그쵸. 이렇게 실제 촬영해서 넣었다라는 게 되게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54년작은 세트지. 그냥 세트에서 촬영한 것 같고 창문 뒤에 에펠탑 같은 게 이렇게 그냥 보이도록 이렇게 구성해서 그냥 찍은 것 같아요. 50년대 어떻게 그거 전쟁 끝나고 그치. 해외 로켓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튼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있었긴 하죠. 왜냐면은 이 두 영화의 시차가 그죠? 40년 터울이 나니까 엄청 뭐 이거는 다시 영화를 새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리메이크 영화들의 어떤 안전 세이프 플레이도 있지만 나름 시도해 보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다시 만든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기둥을 잘 살려놓고 원작의 기둥이 이렇게 잘 살아 있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잘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들고 그래서 도리어 저는 더 사랑스러운 작품이 그렇죠.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줄리아 오먼드가 저한테는 약간 신비한 여배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이렇게 활동하다가 오색 형이 사라져서 형은 이제 약간 줄리아 오먼드가 오드리 헵번에 비할 만큼의 어떤 그런 배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늘 줄리아 오먼드라는 배우가 그때 이렇게 활동하다 사라져서 오히려 네, 오히려 저한테는 약간 신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줄리아 오먼드를 우리가 무용부에서 예전에 그 템플 그랜딘 그래서 그 템플 그랜딘 엄마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참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많이 안 늙으셨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직도 그 이목구비가 딱 있고. 줄리아 오먼드나 오드리 헵번이나 다 이 영국 출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악센트도 영국 발음을 하고 어떤 좀 지적인
예. 좀 그런 거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서 참 뭐랄까요 다시 한번 내가 옛날에 그 막 20대로 돌아가서 보는 느낌이 들었다니까 줄리아 오몬드를 보면서 줄리아 오몬드의 추억이라기보다는 이제 얽힌 이야기 하나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양놈들이랑 살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 방 친구가 엘살바도르에서 네. 남미 중남미의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자기 평생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줄리아 오몬드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본 영화가 아까 얘기했던 퍼스트 나잇이에요. 그걸 느낌을 알겠어.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우면서도 저렇게 지적일 수 있을까?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브리나에서 기대했던 것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모습은 아니잖아. 아니 저는 그래요? 똑같은 모습이요? 사브리나에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니까 저는 뭐 확실히 95년작이 저는 저를 설득을 했어요. 라이너스와 사브리나의 사랑이 설득이 됐어요. 그 해리슨 포드와 이렇게 사랑이 커가는 것들을 좀 세세하게 아주 미세한 그런 대사와 그런 연출을 통해서 조금씩 사랑이 커간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내가 54년작에서는 사실 그거 좀 덜 느끼긴 해서 그 오히려 나는 그 폭래프 연인들의 그 누구지? 줄리아 비노시 너무 비슷하게 좀 닮았어. 그러니까 외모도 너무 비슷하게 꾸민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파리의 프랑스 여자의 느낌을 거기다 대입해 놓으니까 이 영화에서는 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 줄리아 오몬드가 완전히 월드스타가 된 게 가을의 전설. 네. 그거랑 방금 얘기한 이제 카멜롯의 다 전설이네. 퍼스트 나잇, 카멜롯의 전설 시대극이었잖아요. 사실은 두 개 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옛날 공주 같은 옷 입고 나오면은 너무 예쁘고 막. 그런데 이제 이 사브리나의 어떤 그 발칙하고 오드리 헵번이 했던 그 역을 딱 해놨는데 그게 약간 언매칭이 된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다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또 앞서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시드니 폴락이 일부러 좀 누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브리나의 캐릭터를 일부러 이 줄리아 오몬드라는 배우를 써서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의 어떤 그런 아우라 그게 너무 강해서 도리어 원작에서는 그 영화의 전체적인 매력이 조금 더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때 일부러 좀 눌렀다는 뭐 잘 나갔던 예를 들어서 맥라이언이나 뭐 니콜 키드만이나 이런 배우로 했었으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정말 괜찮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 과연 모르겠어요. 뭐 이건 캐스팅의 뭐 어떤 그 묘미이기도 한데 줄리아 오몬드가 뭐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다. 나는 좀 그런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좀 그렇다. 뭐 그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배우 지금도 활동을 하시고 드라마 같은 데 나오고 그때 템플 그랜드에서 봤듯이 그리고 지금도 되게 예뻐요. 보니까 줄리아 오몬드가 뭐 60년대 65년생인가 뭐 그런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지금도 아주 이목구비가 탁 살아있는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가을의 전설과 카멜롯의 전설. 카멜롯의 전설 맞나? 맞아요. 카멜롯의 전설. 카멜롯의 기사 아니고 카멜롯의 전설. 더 달콤한 얘기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지금 김 PD가 오랜만에 난 무슨 씁쓸한 얘기했는데 얘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씁쓸한 얘기 형 해야죠. 아니 우리 하세요. 달콤했으니 지금 이제 또 쌉싸름한 얘기 해주셔야죠. 나는 아까 진욱이가 그 저기 설득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확실히 그 해리슨 포드와 줄리아 오몬드 사이에 어떤 그 사랑이 발전하는 발전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모나코 음식점인가요? 모로코 음식점. 모로코. 네, 그 음식점 가서 둘이서 얘기하면서 이 표정 같은 거 해리슨 포드가 막 웃고 정말 행복하게 그 사람이 웃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냉혈한 같은 캐릭터인데 그 사브리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막 되게 행복해서 웃고 근데 이게 꾸미지 않은 웃음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신에서 분명히 우리를 설득한 것 같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관객들이 거기서 나중에 라이너스가 엄마한테 자기 계획을 얘기하고 내가 사브리나 파리에 가서 버리고 올 거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관객들이 되게 충격받거든. 그렇죠. 왜냐면 사랑이 싹튼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걸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트위스트를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95년 리메이크가 어떤 그 러브 라인이나 이런 거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받아들이기 좋죠. 왜냐면 근데 흑백 그 54년 영화는 좀 그런 거가 좀 뭐랄까요, 약간 좀 폭력적이에요.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험프리 보가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 진짜 좀 뭐랄까 굵고 짧게 짧지는 않죠. 짧아요. 키가 작아요. 아 키도 작고 예. 사실 환갑도 안 돼도 돌아가셨어요. 워낙 술 담배를 끼고 사셔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셨죠. 윌리엄 홀든도 빨리 돌아가셨고 오드리 헵번도 그렇게 장수하신 건 아니네요. 근데 사브리나 하면은 사실 줄리아 몬드보다 오드리 헵번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브리나의 어떤 그 페르소나가 오드리 헵번이 갖고 있는 그거가 워낙 강렬해서 또 그리고 오드리 헵번의 삶이 또 너무 아름답게 사셨잖아. 그렇죠. 그 유니셰프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전 세계가 알게 해준 그런 배우잖아요. 너무 빨리 가셨어. 네. 아무튼 이 원작 사브리나의 새 배우는 다들 이렇게 천수를 누리진 못하셨다. 뭐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요. 근데 여기 해리슨 포드도 그렇고 여기 95년 사브리나 배우들은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다. 네, 40년 뒤의 영화니까. 아 시드니 폴락 시드니 폴락만 일찍 돌아가셨죠. 예. 예. 자, 자 이제 쌉싸름한 부분 좀 이제 비판을 한번 해봅시다. 사브리나. 비판. 물론 이야기 구조나 이런 거는 좀 너무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 갖고 좀 비현실적이죠. 나는 여기서 나오는 그 대사 중에 집사인가요? 그 할머니 아주머니 한 분 나오시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사브리나 아빠랑 둘이 예.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아줌마 하는 대사가 딱 이 영화를 설명하는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브리나는 차고 위에 사는 아이고 저기는 완전히 그 귀족인데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트윈에 있다.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두 어떤 계층의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중간에 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대사가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정말 소설, 드라마 거죠. 설정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에 열광하는 거죠. 동화처럼. 잠깐. 내가 동화에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린 너무 많은 이런 얘기들을 TV에서 보고 살죠. 특히 우리는 많이 봤지. 예. 재벌과 아까도 얘기했던 돈봉투 내려놓으면 물사대기 한참 보다가 이제는 뭐냐면 돈봉투를 딱 내려놓으면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에게 이러는 거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50년대의 영화를 얘기하면서 폭력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 95년 영화가 그게 다른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집안의 하녀를 돈 줘서 유학 보내놨더니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그래? 이 얘기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걸 못되게 버리고 온다는 이 상상까지 해가면서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봐야 인간 군상이지 사랑에 빠지면 다 똑같아 라는 교훈을 주는 영화인 거잖아요. 쌉싸름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쌉싸름한 정도 아니라 씁쓸하지 않아? 아니 형 딱 그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쌉싸름한 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이거는 앞으로는 이렇게 영화를 못 만들 정도의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95년작의 기준에서 보면요, 저는 꼭 그렇게 볼 게 아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데이빗이 사브리나에게 반했을 때 그 가족들이 보이는 반응은 처음에는 그 충격도 있긴 있어요. 이 계층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사랑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는 아주 우리 중요한 비즈니스에 어떤 운명이 걸린 그 관계를 사실은 그 데이빗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 지켜보고 있는 의심 많은 미래의 장인 장모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브리나와 그런 불장난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거기에 어머니와 형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냉혈한이고 지금까지 뭐 여자 관계도 거의 없었고 뭐 이렇게 일만 알고 있던 형이 사브리나와 사랑에 빠졌다고 할 때는 그 어머니도 바로 그게 용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층 간의 문제 때문에 저는 그 54년작에서는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게 54년작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95년작에서는 그거를 뺐다. 그거를 녹여내고
이거는 계층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의 이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설득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설득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니까요. 사랑을 바라보는 혹은 저런 상황에서의 로맨스를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재벌을 다룬 드라마들 특히 많았을 때 지금도 많죠. 네. 그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는 모시아기 지적한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쩔어서 라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본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충분히 많은 로맨스를 겪은 매료되는 사람도 충분히 많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에 일단 손가락질이 가는 거야. 이것을 아름답게도 보고 아주 비판적으로도 보는 양면이 존재한다는 거고 두 가지 시각이 항상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집중하게 된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였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요? 정말 추악하다고 느끼는 정도였어요. 왜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정말 사랑에 빠져서 난 모든 걸 던질 거야 하고 뛰쳐나갈 때도 결국 사랑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생각 정도. 그리고 나서 당장 그 정말 바람둥이가 어머니 제가 만든 프레젠테이션이요 던질 때 저것들 똑같지 뭐. 형이 어떻게든 없어지길 바라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끝하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그리지 않았지만 그리지 않았어요. 그 영화에는 그렇게 담겨 있지 않아. 하지만 충분히 그런 시각이 담길 수 있을 만한 소재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차이인 거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이거를 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게 이런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게 내가 보는 어떤 가치관의 차이인 거야.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그 형이 없어지길 바라는 동생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 동생이 진짜 형의 사랑을 눈치채고 사브리나를 이 형이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형을 진짜 도와줘야겠다. 형 빨리 저 여자에게 달려가 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거는 완전히 본질이 다른 거죠. 그건 좀 오바고. 그러니까 잠깐 그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식으로 반감을 가질 만큼 내가 가진 시각도 충분히 이 관계 속은 있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는 있죠. 영화가 어떻게 그리냐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자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얼마나 관객을 모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느냐는 산업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 다만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느껴지는 씁쓸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나는. 씁쓸함이 이 영화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씁쓸함이 있다는 거죠. 씁쓸함이 있지만 본질이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본질이 뭐냐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다 형은 그렇게 뭐 추악하고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난 이 영화의 스토리 가운데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정말 더 지금도 보면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드라마도 있어요. 제가 딱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 되게 잘 만든 드라마고 되게 재밌었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광하고 좋아했던 드라마거든요. 그렇죠. 그 드라마가 그 얘기예요. 맞아. 그 현빈이라는 재벌 2세가 하지원이라는 액션 배우랑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 드라마를 사람들이 추악하다거나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의 감정의 본질이 뭐냐.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설정, 이 소재 이거는 참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 이게 이제 노팅힐 같은 경우는 그 반대를 트위스트해가지고 남자가 평민이었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이거를 대중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김 PD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우리나라 드라마들 이런 거 보면은 뭐 재벌가가 나오고 뭐 이런 사브리나 이 소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건 오드리 헵번이 어떤 그런 거에 약간 아이콘이 됐어. 뭐냐면 이때 60년대 마이 페어 레이디도 그렇고 그 꽃파는 처녀였는데 귀족으로 만드는 거였잖아. 그리고 로마의 휴일은 오히려 오드리 헵번이 공주였는데 그냥 일반 그냥 보통 기자와 뭐 사랑에 빠지는 거고 사브리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런 소재를 대중들이 너무 좋아해. 좋아하죠. 좋아하는 거야. 뻔하네 이러면서도 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로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에는 이제 귀족이랑 왕족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뭐겠어. 그냥 돈 많은 사람. 재산의 유무. 재벌과 그러니까 그 재벌이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뭐 귀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귀족과 이 계급을 초월한 사랑 이런 거.
이런 어떤 얘기들이 대중이 너무 사랑하는 거지. 너무 그렇죠.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사회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소재 가운데 그걸 좋아하는 이유도 그 사랑인으로서 신분 상승을 이루면서 사랑도 얻어내는 그 쾌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그 신분 상승이 어떤 신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돌파해내고 자기 것으로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라고 보거든. 그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가 그런 부분에서 낡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니, 그렇죠? 이 이야기 자체가 원작 자체가 워낙 그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영화를 즐길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즐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시각이 이런 시각도 존재할 수 있어요. 나는 하지만 오히려 95년 사브리나를 보면서 오히려 그런 거를 뻔한 어떤 그 돈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시드니 폴락 감독의 사브리나에서는 많이 뺐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오히려 순수한 사랑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비현실적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가고 막 헬기 타고 막 수도 없잖아 사실. 그것이 주된 어떤 영화의 장치죠.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잖아. 아니 그거가 동경하게 만드는. 동경... 그러니까 그조차도 이제 세상이 아니, 그거 그냥 그거조차도 보여주는 거지. 그걸 동경하나? 안 하나? 근데 좀 말씀 들으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브리나 95년작은 정말 조금 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담으려고 했고 감독의 의도가 왜냐하면 형이 얘기한 그 쌉싸름한 그 한 부분이 크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달콤한 부분이 저한테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비중으로 보여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근데, 저는 형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이번 우리가 얘기가 달콤 쌉싸름한 러브 스토리잖아요. 각 영화마다 내 이 영화의 달콤함 정도와 쌉싸름한 정도를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피정 얘기대로는 사브리나는 형한테 쌉싸름한 정도가 되게 큰. 나는 재벌 영화예요. 그냥 재벌 사랑 영화. 특히 재벌 사랑 드라마 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을 만한 영화예요. 저는 재벌이 아니지만 재벌이 사랑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방금. 그렇지 않고 여기에 드러나는 얘기 중에 내가 가서 버리고 오겠다. 난 사랑을 이렇게 이용하겠다. 혹은 난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 그런데 이 방향이 틀어지는 이 부분에 난 씁쓸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김PD 형이 지금 나는 사실은 파리에 일단 같이 가서 뭐 한 두어 달 있다가 나는 버리고 올 거다라는 대사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생각하게 됐냐면 그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지금 커가는 사랑의 감정을 누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렇지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표현함으로써.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거 커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중요한 지적이야. 그 합리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합리화가 내가 지금 지적한 거에 대해 합리하고 싶어 하고 왜냐면 그 대사가 나왔을 때 모두가 충격받을 정도였는데 이 스스로도 내가 내 감정 이대로 안 되면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될 것 같고 약간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이 자기가 지켜야 될 이 보스의 사랑하면 안 되는데 감정이 빠진 가는 움직이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그렇게는 절대 안 보였어. 저 이게 달콤한 게 싫은 거야. 그것도 극단이야. 왜 달콤하게 아까 시크릿 가든을 얘기하면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아주 정말 바쁘게 만드느라고 엉망으로 만들어진 장면도 많지만 그거 좋아해. 내가 더 좋아하는 어떤 이런 류의 드라마를 얘기하자면 마스크라는 드라마가 있어. 주지훈하고 나오는. 아마 사람들 거의 다 볼 거야. 나는 근데 그 영화의 스토리가 너무 막장이에 이를 데 없지만 넌 너무 좋아해. 그 주인공들이 정말 자기 운명을 막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는 부분도 있어. 근데 여기에 나오는 장치들은 너무 좀 뻔해 사실. 아니 근데 사브리나가 둘째 그 데이빗을 좋아할 때도 데이빗의 재산이나 이 사람의 배경을 보고 좋아한 게 아니거든요. 왜 아니에요? 처음에 나무에 올라가 보면서 그 동경의 세계가 있지. 그 세계를 동경하긴 하지만 되게 동경함과 동시에 빠져드는 게 있죠. 근데 그러니까, 데이빗을 알겠어. 그래서 사랑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라이너스를 좋아하게 될 때도 이제 라이너스로 이제 이 마음이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도
라이노스의 그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 배경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단하지 말라고. 아니 저도 그게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95년작에서의 본질은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해리슨 포드도 비즈니스 상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이 관계를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타협해 봅시다. 예.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거를 가릴 만한 매우 불편한 측면이 있어요. 저한텐. 그 불편한 측면은 재벌과 천민의 혹은 뭐 평민의 사랑 이걸 그리는 데 있어서 별로 극복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도인 거예요. 그게 불편해요. 극복의 의지가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정은 재벌과 평민인데 달콤한 것만 좀 보여준 거지. 영화가 사실 이렇게 드라마를 같은 걸로 되면 막 이제 아주 일상이나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설득력을 갖는 거가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영화니까 원작도 그렇고 리메이크도 그렇고 좀 다소 급진적이다. 다소 러브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기승전결 아주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뭐 크게 뭐 벗어날 의지도 없고 벗어나봤자 뭐 영화가 좀 자질구레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리메이크에서도 그런 의지는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둘의 어떤 갈등이나 그런 거는 이 대갈등 하나로 딱 마무리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는 또 뭐 군더더기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거 완전 동화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김PD는 아까 동화가 아니라 그랬죠. 네, 동화보다 못하다고. 동화보다 못하다. 동화보다 못하다고. 그러니까 일단 형은 동화되지 않은 거죠. 동화될 수 없어요. 동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에요. 없었으면 완전 좋겠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야 하는 세상인 거죠. 누구나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이런 어떤 특히나 돈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게 사랑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한 건 맞지만 설득력이 나한테는 없었다. 이런 정도인 거예요. 알았고요. 자, 사브리나도 쌉싸름할 정도면 이건 좀 거시기한데 사브리나는 정말 스윗한 영화인데. 쌉싸름하나.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많이 먹어봐. 사카린 많이 먹어봐. 쌌어. 이 영화가 쌉싸름한 게 아니고 이 영화의 설정이 좀 쌉싸름하다.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겠고요. 또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까? 비판적인 시각. 저 배알 꼴린 김 PD 말고. 아니 근데 김PD 형이 얘기한 부분도 약간 듣다 보니까 좀 설득될 수 있는 게 이게 원작에 좀 충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사브리나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독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집안의 배경이라던가 데이빗의 배경을 쭉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참 그거는 오마주예요. 네, 영화 그쵸. 제일 끝에 뭐 옛날에 어디 그쵸, 그런 근처에 것처럼. 뭐가 있었다. 이거는 첫 번째 원작의 처음 나레이션 그대로 나오죠. 그거를 네. 그대로 따다가 좀 약간 고쳤어. 근데 그걸 오마주식으로 제일 마지막에 넣은 거예요. 그건 나는 좀 괜찮은 엔딩이었다고. 네, 괜찮아요. 아니 엔딩이 아니고 이제 오프닝 때. 오프닝 엔딩 다 오프닝 있어요. 다 있는데 오프닝 때 사브리나가 이 집안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그 파티에 온 사람들까지 설명하거든요. 누구는 어디 타임지에 뭐 장식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신분 상승에 약간 동경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좀 보여주기도 했고 사실은 그 나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PD 형이 얘기한 측면도 일부 공감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제가 봤던 이 95년작 사브리나에선 감독의 의도는 그쪽을 많이 비추진 않았다.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발전. 그래서 형이 얘기한 대로 이 정말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만큼 어떻게 보면 사랑은 위대하다라는 거를 잘 포장을 했다면 포장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게 전혀 폭력적이지 않게 와닿은 건 이 집안 레러비 이 집안에서 이 운전기사와 혹은 이 밑에 있는 하인들 같이 뭐 먹고 자고 하지만 이 요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하대하거나 이런 모습은 사실 그렇게 당기지 않았거든요. 되게 뭐 한 식구처럼 그냥 서로 잘 상부상조하면서 뭐 그리고 어울리는 심지어 모습들. 약간 존중하는 모습들이 그쵸, 많이 예, 나오죠.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서 최소한 54년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까지 잘 좀 배제하고 사랑의 측면으로 그래서 더 너무 많이 영화 담지 같다는 않았나. 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형은 동화 같다라는 거. 너무 동화 같아. 너무 어울려서 잘 살잖아. 그래서요. 별 갈등이 없고. 그렇죠. 예. 그런 거가 너무 동화 같. 그렇지만 계급 투쟁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1편 원작이랑 리메이크 다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섹스 씬이 없다. 배드 씬이 없다. 보통 배드 씬이 있으려다 말죠. 95년 리메이크에서는 네. 있으려다가 많은데 네.
보통 요즘 나오는 이제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거는 섹스 씬이나 러브 씬 둘이서 같이 잤다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씬들이 뭐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우리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 영화들에서는 없다. 그렇죠. 뭐 굳이 필요한가요? 한참 전 영화다. 아니 근데 필요하지 않아요. 5년 전 영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요즘은 그런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같이 자는다라는 거가 이제는 아주 캐주얼해져가지고. 아니 왜 없어요? 있는데 인기가 없거나 형이 모르거나 그런 거지.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영화에서는 찾기 쉽지 않다. 아 요즘 호중에 앉아도 그건 본질이 아닌 것 로맨틱한 거 같고요. 많아요. 자느냐 안 자느냐는 이 영화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아니, 뭐 그렇다는 거죠. 다만 아까 진웅이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는 정말 스윗함으로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카린이야. 너무 많이 먹으면 써요. 근데 그 쓴 맛이 있는 거야. 사카린 좀 먹어봤나 보죠? 많이 먹었다. 왜? 먹어봤나? 사카린? 사카린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카린 좀 먹어봤나? 사카린은 뭐 소주에 들어있어요. 소주에. 아직도 들어있습니까? 사카린이? 요즘은 안 들었죠. 옛날에 소주의 단맛을 사카린으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네. 근데 그 사카린 60년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60년대 있었어요? 70년대까지 사카린 있었나? 지금은 오히려 재평가되고 있는 음식 재료예요. 사카린 그렇게 사람한테 뭐 해롭지 않아요. 그게 뉴슈가랑 다른가요? 뉴슈가 사카린. 그렇죠. 네, 같은 거죠. 뉴슈가가 사카린이냐? 어씨, 많이 먹었냐? 몰랐는데. 많이 아니 먹었어, 그러니까 진짜. 같은 거 같아서. 이제 논쟁을 그만하고요. 누군가의 자 그래서 형의 형의 망쳐서 미안하고 달콤함과 쌉싸름함의 정도는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2대 8이에요. 그 정도로 8이 써요. 와 그러시구나. 그래? 그렇구나. 8이 써. 아니 근데 저는 배알이 꼴려 있어서 그래. 그걸 꼴렸다. 저는 근데 처음에 이제 보기 시작할 때는 약간 의무감줄이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한 절반 정도 지나니까 막 몰입이 막 돼가지고 그럼요. 네 너무 이렇게 재밌게. 영화가 끝날 때는 이게 너무 뻔한 결말이고 그치. 또 뛰고 막. 뭐 달려가고 음악 뭐 나오고 비행기 막. 타고 콩코드 타고 앞질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참 프랑스에서 그 다시 콩코드 다시 부활한다 그러던데. 그래요? 그 음속으로 가는 거. 콩코드 비행기를 타고 앞질러 가잖아요. 그래서 파리에 먼저 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뭐 1편에서 배 타고 가 파리에. 그렇죠. 근데 뭐 되게 이렇게 이게 뭐 너무 뻔한 결말인 것 같지만 이게 또 로맨틱한 영화의 미덕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안정적인 결말로 탁 끌고 가면서 그럼요. 우리를 행복감에 빠지게 하는 게 또 이 미덕 아닌가. 그래서 영화 보고 그런 생각이 나서 들었어요. 달콤함과 쌉싸름의 비율은 저도 2대 8이에요. 오케이. 달콤 스윗 8 아니 1대 9. 1대9 쌉싸름 1밖에 없다. 쌉싸름 이 영화 쌉싸름할 데가 없는데. 진욱이는 저는 엔딩의 키스신이 밤에 시작해서 새벽녘에 끝나는 맞아. 것 그거 같은 왜 키스신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물론 뭐 장소도 뭐 옮겨지고 거기 했지만 러브씬이 섹스씬이 생각되는 건가? 그래서 노상? 마지막 그 키스신은 그렇다. 그냥 그 둘의 키스가 저는 설득이 됐고 그 뭐 나이 차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파리의 음속으로 먼저 앞질러 가서 어둠 속에서 그림자에서 슥 나타나잖아요. 괜히 귀신처럼 이렇게 슥 나타나는데 거기서의 그 상기된 표정 해리슨 포드의 그래서 뭐 연기가 충분히 그래서 저도 달콤함은 9 그리고 곱씹어 보면 김 PD 형의 쌉싸름함도 일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쌉싸름함은 1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라서 1. 예. 9대 1입니다. 아니 얘는 사실 자기의 모든 것을 거의 다 버리고 해리슨 포드는 프랑스로 달려가는 건데 그렇죠. 다 버리고 간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어떡해. 아유 그만해. 야 거기서 끝날 것 같냐? 그 관계가 오래 갈 것 같냐? 그러니까 지금 형 김 PD 형은 그 드라마들을 봐봐. 그 얘기까지 할 거예요. 거기서 끝날 것 해리슨 같냐? 포드가 재벌이니까 콩코드 탔지. 아니, 일반 사람은 콩코드 페어리 스토리는 아니, 페어리 스토리로 받아들여야지. 아니 콩코드까지 내 인정해. 근데 거기서 끝날 것 같냐고.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서 거기서 끝날 것 같아. 거기 마음이 안 돌아설 것 같아. 아니, 뭐 뭐. 사랑이 영원한. 야나 우리나라 차 콩코드도 못 타봤어. 그래서 뭐 사브리나는 나중에 이혼 소송에 이혼 소송 다 당연히 가지고. 떼부자 되는 거구나. 나 2년이나 잘 살면 모르겠다. 자, 나는 이거는 10대 0 아닌가? 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죠. 10대 0입니다. 이거는 다들 사카린 중독가지고 너무 스윗한 영화라서 사실 계속 얘기하는 바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사랑 이야기지만 좋은 거는 우리가 이런 영화를 봐도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일부 이제 배알이 꼴렸다거나 뭔가
막 누구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보면은 다 막 그렇다고 보지 말라고. 다 그렇다고 그런 일부 사카린 중독자들 아주 그냥 중독자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보면 남이 막 잘 되는 거 막 짜증나고 막. 나만 그래. 그런 사람들은 있겠으나 대부분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참 행복해지죠. 행복해지는 네. 영화 2시간짜리 영화 보고 행복해진다라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기능을 하는 좋은 영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5년 영화를 꼭 보시고 그다음에 54년 오드리 헵번 나오는 저는 안 보시는 걸 추천해요. 54년은 네. 왜? 깨져요? 95년작을 보면 됐다. 네. 54년작 굳이 찾아보지 마. 최 과장이 약간 흑백 영화에 대한 좀 바이어스가 있어. 아니요. 저 흑백 영화 좋아해요. 너 옛날에 찰리 채플린 욕하고 막 그랬잖아. 아니에요. 좋은데 지금 동시대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거 감안하고 보는 거지. 감안하고 못 봐요. 근데 감안하고 보이지가 않아. 내 마음이 설득이 안 되는데. 그렇지. 내가 설득이 안 되잖아 두 개 다. 아니 우리 옛날 뭐 시조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지금 이거 20세기에 맞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시조에는 20세기에 맞는 부분도 있지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영화가 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아닌 부분도 있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닌 오케이. 부분에 집중하지요. 최 과장, 최 과장 배열이 꼴려서 그렇다. 너무 꼴렸어. 많이 꼴렸어. 최 과장은 흑백 영화는 보지 마라. 굳이 봐야 되나? 저는 그런 굳이 뭐로 봐 그걸? 저는 이 원조인데? 사브리나를 그래? 제목만 알고 있고 그냥 그랬다가 이번에 보면서 궁금해서도 54년작을 봤고 오히려 54년 보면서 95년의 사브리나와는 다른 사브리나 정말 제목대로 오드리 헵번을 이래서 이게 당대 세계 최고의 이런 별이 스타가 탄생하고 별이 또 떠 있던 거였구나. 오드리 헵번 그래서 대단한 배우다라는 생각을 한 게 그렇죠. 네, 오드리 헵번은 시대를 좀 초월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54년 지금 2000년생 학생들이 보고 우와 막 감탄을 한다니까. 50년 전 영화를 보고 그래서 나 좀 놀랐어요. 이 친구들은 90년대 영화 봐도 촌스럽다 그러거든. 근데 오드리 헵번은 전혀 안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 미인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이 달랐죠. 그때는 글래머가 미인이었는데 오드리 헵번처럼 삐쩍 마른 여자는 지금 드디어 대접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예쁜 여자는 다 예쁜 거죠. 이게 옛날에 예쁜 거나 지금 예쁜 거나 다 똑같지 뭘. 좀 바뀝니다. 그게. 그렇게 바뀌나요? 네. 자, 어쨌거나 혀끝 달콤 쌉싸름한 러브스토리 탑10 12영화를 들어봤고요. 네, 다음 주부터 또 행복해지는 영화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은 여기 존 윌리엄스가 했던 95년 사브리나의 문라이트 그거 이제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거 그거 듣죠. 야, 완전 재즈. 야, 근데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러브스토리 시작부터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하여튼 여러분 기대하셨던 만큼 러브스토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남양 특집이에요. 네, 남양 특집 러브스토리래요. 제목을 그렇게 못 달렸다. 남양. 형 진짜 그렇게 해봐요. 남양 특집.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